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익셉션 핸들링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익셉션 핸들링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코딩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우리 여덟 번째 프로그램, 이 여덟 번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한번 스토리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 작동하려면은 라인 버퍼랑 포스트 픽스 이벨리에이터 이제 빌려와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점 자바에 가서 여섯 번째 프로그램에 가서 형별로 놓고 여기 포스트 픽스 이벨리에이터 라인 버퍼 두 개 컨트롤 C 해서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려오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새로 붙임하고, 자, 보면은 요거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진 스택, 그 다음에 요거 포스트 픽스 이벨리에이터 메인 프로그램, 요거 메인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라인 버퍼 한 줄 한 줄 읽어드릴 때 쓰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니까 1, 2, 3 플러스 작동 잘 하네요, 그죠? 1, 2 플러스 3, 4 플러스 이거 문제가 되죠, 그죠? 왜 문제가 됩니까? 오퍼레이터 수 하나 모자라네요, 그죠? 모자라니까 이제 일처리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플러스 3, 4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자, 익셉션 핸들링이 왜 필요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1, 2, 3 하고 플러스 세 번 쳤다라고 봅시다. 이거 세 번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짰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한번 결과를 예상을 해야지 됩니다. 자, 예상을 했습니까? 자, 그럼 리턴 쳐보겠습니다. 리턴을 탁 치면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stack empty error occurs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신뢰성과 관련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지 멋대로 멈추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막 전투기에 소프트웨어가 막 돌아가다가 소프트웨어가 탁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심지어 요새 자동차에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꺼지면 아마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죠? 중간에 소프트웨어 꺼지면은 전기가 꺼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소프트웨어가 꺼지면은 뭐 내비가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가다가 뭐 좀 길도 못 찾을 테고 가다가 이렇게 왕창 멈추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왜 멈췄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짰으니까 멈춘 거겠죠, 그죠? 자, 봅시다. 이게 여기 플러스 만나면 이게 두 개 팝할 테고 하나 집어넣을 테고 두 번째 플러스 만나면 또 팝해가 집어넣고 그러면은 플러스 두 개 처리하고 났을 때 스택 안에는 숫자가 하나만 남았을 텐데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만 남았을 텐데 요 세 번째 플러스를 만났을 때 팝을 두 번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팝을 두 번 하려고 시도하니까 첫 번째 팝했을 땐 6이 나오고 두 번째 팝했을 때는 비어 있으니까 스택 empty error가 나온다는 겁니다. 스택 empty error occurs라고 하는 것도 누가 짠 겁니까? 우리가 짠 거죠, 그죠? 스택 클래스 만들 때 보면은 팝할 때 탑이 너리면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empty error로 가라 그랬죠, 그죠? empty error로 가가지고 empty error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empty error에서 뭐라 그랬어요? 스택 empty error occurs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내고 마이너스 1을 돌려주면서 프로그램을 멈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짠 대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짠 대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스택이 empty일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또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스택 클래스 여러분 직접 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 클래스를 사용해야 돼요.
라이브러리 있는 스택 클래스를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exit 써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사용할지 모르는 프로그램에서 이 메인 프로그램 사용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예상치 못하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을 탁 사용을 했더니만 라이브러리 스택 사용하다가 그냥 퍽 죽어버리다는 거죠. 팝하다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익셉션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익셉션 핸들링 했을 때 조치사항은 갑자기 멈추지 않게 한다. 갑자기 멈추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스택은 다른 사람이 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뭐부터 손댈 거냐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스택 클래스를 한번 손대 보겠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스택. 이 공급자 입장에서 스택을 내가 지금 만들면서 익셉션과 관련되는 조치를 하려면은 이제는 여기 있는 empty error 함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자에서 에러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조금 전에 쓰던 스택 empty error는 사실은 에러 처리를 하는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팝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게. 자, 팝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냐면은 slow라고 써준다는 slow. 그 다음에 new 이렇게 new stack and exception.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요 자리로. 요 자리에도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자, 자바 신텍스에서는 어떤 함수가 익셉션을 던지는 경우, 예외를 확인을 해가지고서 예외를 날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문법을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throws 해가지고 stack empty exception을 던진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게 대충 공급자 입장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기만. 그런데 에러를 알려주는데 대신에 뭔가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아까 이 야구공이라 그랬죠. 이 야구공에다가 실어가지고 야구공에 실어서 누굽니까? 야구공에 실어서 그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뭔가 정보를 적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스택이라고 적겠습니다. 왜 스택이라고 적을까요? 스택 클래스에서 발생했으니까 이거 적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적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여기다 왜 팝이라고 적었을까요? 팝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이건 내가 뭐에 적은 겁니까? 스택이 비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요 밑에도 익셉션이 날아가게 되니까 여기다가도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얘랑 똑같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 똑같이 적으면 안 되죠? 얘는 팝 함수에서 발생하는 여기다 팝이라고 적었는데 얘는 어디입니까? 피크라고 하는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니까 여기다가 피크에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컴파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왜 안 되죠? 스택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컴파일러가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물 한 잔만 좀 먹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조치해야 되는 거는 뭐냐? 스택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근데 지금 스택 익셉션 클래스는 특별히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적어준 스트링 3개, 스택, 클래스 이름,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이유, 왜 발생했느냐 이런 이유, 이 3가지의 문자열만 저장하는 아주 간단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클래스 굳이 짧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내 수업 자료에다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요 경우는 그냥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를 9번째 강의를 하는 중이에요. 여기 렉처 9이 익셉션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수업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스택 익셉션 클래스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스택 익셉션 자바가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아까 이 컨스트럭터에 뭐 들어왔습니까? 클래스 이름 들어왔고, 펑션 이름 들어왔고, 어떤 이유에 대한 문자열이 들어가서 스트링이 들어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세 개가 컨스트럭터에 들어왔고, 요 정보들을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멤버만 여기다 이렇게 모셔놨다는 겁니다. 보통 exception 클래스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별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컨스트럭터에다가 에러에 대한 정보만 전달받기 때문에 데이터 멤버가 그 컨스트럭터에 있는 이 아규먼트 개수랑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이렇게 exception 클래스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extends exception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함수 3개가 있는데 이 함수 3개는 뭐 하는 겁니까? 다 함수가 앞에 get 이렇게 적용하셨으니까 이 데이터 멤버들에 대한 read access 펑션이겠죠, 그죠? read access 펑션. read access 펑션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셉션 핸들링을 갖다가 하려면은 3가지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공급자로서의 역할 분담 내가 지금 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구공 익셉션 예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익셉션 클래스에 대한 역할 분담 조금 전에 그 파일 복사해왔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메인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 메인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스택 클래스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갖다 준 거다 하는 겁니다. 나한테 갖다 줬고 나는 그 소스 코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대신에 스페시피케이션만 안다는 거죠. 자, 스페시피케이션을 안다는 얘기는 스택 클래스를 가보니까 푸시 함수가 이런 거 하는 거네. 팝 함수가 이런 거 하는 거네 하면서 이걸 딱 읽는데 푸시 함수랑 달리 팝 함수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throws stack exception이라고 하는 요거까지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 팝 함수를 쓸 때는 stack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날라올 수가 있구나. 자, 무슨 얘기냐면은 팝 함수를 쓸 때는 짱돌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구나. 야구공이 날라와서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구나. 그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에다가 throws stack exception이라고 명세부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팝 함수를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걸 공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 잡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딩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메인 프로그램 가면은 요거 잠깐 내가 일 처리하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부러 주셨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문 있으니까 프린트문이랑 같이 확인해서 보도록 합시다. 요거 폰트가 좀 작더라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이제 여기에 팝 함수를 우리가 쓰는데 이 팝 함수를 쓰려고 마음먹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팝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같은 이 부분 블럭 아니겠습니까? 요 같은 이 부분 블럭에 대해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상태에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무가내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인덴테이션 하나 밀어가지고 이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지 돼요. 자, 탭키를 탁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넣어주되 뭐에 의해서 묶여야 되느냐? 이 자리가 이 들어간 것이 try block이라고 하는 거로 묶여줘야 된다는 거죠. try block.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약간 밀어넣은 거, 요 밀어넣은 덩어리가 요 try block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xception 핸들링을 안 쓸 때에 비해서 캐치를 한번 안 할 때에 비해서 이게 원래 써야 될 알고리즘이 한 칸 오른쪽으로 밀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랑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아까는 막무가내로 아까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로 여기서까지 처리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가짐 틀리기를 지금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try 한번 해봅시다. 에러가 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는데 대신에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이 자리로 오겠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로 올 때 여기다가 뭘 써줘야 되냐면 stack exception 해가지고 ex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러 잡는 경우입니다. 자, 에러가 잡혀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블락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 에러 잡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 exit 그냥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짜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짜도 그냥 끝납니다. 막무가내로 끝납니다. 근데 이 막무가내로 끝나지만은 이 경우에 끝나는 거는 뭡니까? 라이브러리 함수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의 의지로 시스템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러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한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다 시키겠습니다. 나오죠, 그죠? 1, 2, 3 플러스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1, 2, 3하고 플러스를 3개를 주니까 에러가 나왔죠, 그죠? 끝납니다.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끝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 라이브러리가 끝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이유가 뭐지? 왜 끝나는 거지? 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 ex 아까 exception의 access 펑션이 뭐가 있었죠? get class name, get function name, get region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get class name 플러스 ex get function name 플러스 ex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는 끝내기는 끝내되 어떻게 끝내는 겁니까? 뭔가 뭐 설명을 하고 끝내는 거다는 거죠.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컴프레시 그 다음에 다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 2, 3 플러스 정상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은 끝내기는 끝내지는데 스택, 팝, 스택 empty 에러 이런 내용물이 출력이 되면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끝나는가 하는 건 정도는 어느 정도 눈치채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문제 스택 익셉션 핸들링을 우리가 고안해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이렇게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익셉션이 발생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돌아가게 한번 조치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돌아가게 하자. 그럭저럭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떡하느냐? 요건 내가 일일이 다치기가 좀 귀찮네요. 일일이 다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미안하지만은 아까 있었던 19번째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훔쳐옵시다. 9번째 프로그램에 여기 메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훔치겠습니다. 프레시 해가지고 자 여기 내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훔쳤습니다. 자 봅시다. 출력을 하는데 스택 익셉션이 뭔가 설명이 쫙 되지 말을 쫙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유라든지 함수 이름을 쫙 만든 겁니다. 쫙 만들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또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지금 스택이 지금 개판이 됐으니까 엉망이 됐으니까 스택을 다시 리셋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택 리셋하는 거 만들었어요, 그죠? 스택 리셋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여기에다가 스택을 리셋을 합니다. 어차피 스택이 비어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꼭 스택 empty 에러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에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스택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택을 이제 재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while 루프 첫 번째 while 루프 여기까지 이걸 갖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죠? 빠져나가야지 그 다음 줄을 갖다가 일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줄을.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코딩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예외 처리다. 익셉션 핸들링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외 처리, 익셉션 핸들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코딩을 잘 짤 의무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어디 라이브러리 함수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로우 할 일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스로우 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스로우를 갖다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잡아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 익셉션 핸들링이다라고 합니다. 이 익셉션 핸들링하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짬짬이 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1, 2, 3 플러스 자, 1, 2, 3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익셉션 핸들링 적용하기 전에 그냥 스택 empty 에러 하고 멈췄었죠, 그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탁 하면은 어떤 익셉션이 이 함수에 의해서 어떤 스택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에서 던져졌다. 스택이 리셋됐으니까 다시 좀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럼 내가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익셉션 핸들링의 요지가 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입력이 들어와서 오류가 발생할 상황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그럭저럭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익셉션 핸들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익셉션 핸들링을 좀 심각하게 사용할 그럴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은 주로 IO를 할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인풋 스트림 혹은 인풋 리더, 파일 리더, 리더, 버퍼드 리더 이런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리드 함수 혹은 리드 라인 함수 이런 걸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리드 함수나 리드 라인 함수 같은 거 쓸 때 그냥 써도 됐었습니까?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꼭 캐치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그걸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조치가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IO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세 가지인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함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익셉션을 캐치를 하도록 자바 문법이 좀 강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교재 어떤 책 보다가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익셉션 캐치를 꼭 해야 되는구나, 그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룰에 따라서 익셉션을 캐치하는 그런 블락을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익셉션 예외 처리 프로그램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강의 자료로 따지면 이제 9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이제 8번째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실제 내용은 그 정리된 내용은 완성된 내용은 그 렉처 09에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